안녕하세요. 동화책 라디오 에어리입니다. 오늘 에어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아지 똥입니다. 도린의 흰둥이가 누구건 똥입니다. 흰둥이는 아직 어린 강아지였기 때문에 강아지 똥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단밑 구석자리였습니다. 바로 앞으로 소달구지 바퀴 자국이 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서리가 하얗게 내린 아침이어서 모락모락 오르던 김이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오들오들 추워집니다. 참새 한 마리가 포로록 날라와 강아지 똥 곁에 앉더니 주둥이를 콕 쪼아보고 퇴퇴 침을 뱉고는 똥똥똥 에그 더러워 중얼거리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강아지 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똥이라니, 그리고 더럽다니 무척 속상합니다. 참새가 날아간 쪽을 보고 눈을 힘껏 흘겨줍니다. 믿고 또 믿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런 창피가 어디 있겠어요. 강아지 똥이 그렇게 화가 잔뜩 나져 있는데 소달구지 바퀴 자국이 한가운데 뒹굴고 있던 흙덩이를 바라보고 웃습니다. 뭐 때문에 웃니 넌? 강아지 똥이 골란 목소리로 대듭니다. 똥을 똥이라 않고 그럼 뭐라 부르니? 흙덩이는 능글맞게 희죽 웃으며 되묻습니다. 강아지 똥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목 안에 가득 치미는 분통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똥이면 어떠니 바라기라도 하듯 소리를 지릅니다. 눈물이 글썽해집니다. 흙덩이는 여전히 빙글거리며 똥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개똥이야 하고는 용용 죽겠지 하듯이 쳐다봅니다. 강아지 똥은 기어이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울면서 쫑알거렸습니다. 그럼 너는 뭐야? 울퉁불퉁하고 시커멓고 마치 도둑놈같이. 이번에는 흙덩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멀뚱해진 채 강아지 똥이 쫑알거리며 우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강아지 똥은 실컷 울다가 골목길 담벼락에 노랗게 햇빛을 비칠 때야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코를 훌찌락 씻고는 뾰로통하게 딴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던 흙덩이가 나중에 강아지 똥아 하고 부릅니다. 무척 부드럽고 정답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똥은 못 들은 채 대답을 않습니다. 대답은커녕 더욱 얄밉다 싶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도둑놈만큼 나빴어. 흙덩이는 정색을 하고 용서를 빕니다. 강아지 똥은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눈도 깜짝 않습니다. 내가 괜히 그래봤자지 뭐야. 정말은 나도 너처럼 못생기고 더럽고 버림받은 몸이란다. 오히려 마음속은 너보다 더 흉측할지도 모를 거야. 흙덩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에 제 신세 타령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본래 살던 곳은 저쪽 산밑 따뜻한 양지였어. 거기서 난 아기 감자를 기르기도 하고 기장과 조도 가꿨어. 여름에는 자줏빛과 하얀빛의 감자꽃을 곱게 피우며 정말 즐거웠어. 하느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 그렇게 부지런히 했단다. 강아지 똥은 이야기에 끌려 어느 틈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어제 밭임자가 소달구지를 끌고 와서 흙을 파실었어. 집을 짓는데 쓴다지 않니? 나는 무척 기뻤어.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집을 짓는 것도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니. 집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재워주고 짐승을 키우는 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딴 애들과 달구지에 실려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멈춘 흙덩이가 슬픈 얼굴을 지었습니다. 강아지 똥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니?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잔뜩 불었던 화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다가 나 혼자 달구지에서 떨어져 버렸단다. 난 이제 그만이야.
조금 있으면 달구지가 이리로 또 지나갈 거야. 그러면 바퀴에 콱 치이고 말지.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된단다.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된다니?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긴 어떻게 해. 그걸로 끝이야. 둘은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흑덩이가 다시 누구라도 죽는 일은 정말 슬퍼. 더욱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괴로움이 더하단다. 하고는 또 한 번 한숨을 들이킵니다. 강아지 똥을 쳐다보고 그럼 너는 나쁜 짓을 했니? 그래서 괴로우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정말 괴롭구나. 어느 여름이야. 햇볕이 쨍쨍 찌고 비는 오지 않고 해서 목이 무척 탔어. 그런데 내가 가꾸던 아기 고추나무가 견디다 못해 말라 죽고 말았단다. 그게 나쁘지 않고 뭐야. 왜 불쌍한 아기 고추를 살려주지 못했는지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괴롭단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지 않니? 햇볕이 그토록 따갑게 쪼이고 비는 오지 않고 해서 말라 죽은 것 아냐? 강아지 똥은 흑덩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기 고추나무는 내 몸뚱이에다 온통 뿌리를 박고 나만 의지하고 있었단다. 흑덩이는 어디까지나 제 잘못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길바닥에 버려지게 된 것을 그 죗값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기 고추나무가 못살게 제 몸뚱이의 물기를 빨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그만 죽어버려라 하고 못된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 흑덩이는 괴로운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다시 밭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곡식을 가꾸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헛된 꿈입니다. 언제 달구지 바퀴에 치여 죽어버릴지 모르는 운명인 것입니다. 흑덩이의 눈에 핑 눈물이 젖어듭니다. 그때 과연 저쪽에서 요란한 소달구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나는 이제 그만이다. 흑덩이는 저도 모르게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강아지 똥아, 난 그만 죽는다. 부디 너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나같이 더러운 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니? 아니야,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언가에 귀하게 쓰일 거야. 소달구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흑덩이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강아지 똥은 그만 자기도 치워 죽고 싶었습니다. 으르릉 쾅. 그런데 갑자기 굴러오던 소달구지가 뚝 멈췄습니다. 이건 우리 밭애기 아냐? 어제 이리로 가다가 떨어뜨린 게로군. 소달구지를 몰고 오던 아저씨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흑덩이를 조심스레 주워듭니다. 우리 밭에 도로 갖다 놔야겠어. 아주 좋은 흙이거든. 흑덩이는 무엇가 무언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달구지 한 켠에 얌전히 올라앉아 방긋방긋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소달구지가 멀리 가버린 다음 아직도 그쪽으로 눈길을 둔 채 빙그레 웃던 강아지 똥이 혼자서 쓸쓸해졌습니다. 그 애가 죽지 않고 도로 살던 곳으로 가게 된 것이 참말 다행이야. 그럼 난 혼자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 강아지 똥은 고개를 갸우뚱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언가에 귀하게 쓰일 거야. 조금 전 흑덩이가 일러준 말을 되뇌어 봅니다. 정말 나도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면 무엇에 귀하게 쓰일까? 해가 저물도록 혼자 웅크리고 앉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어디선가 검은 구름대가 몰려와 하늘을 가득히 덮었습니다. 이내 사뿐사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불처럼 강아지 똥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눈 속에 묻혀 강아지 똥은 쌕쌕 잠이 들었습니다.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긴긴 겨울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깔리고 골목길에 눈이 녹았습니다. 봄노래가 어디에나 흥겹게 들렸습니다. 꽁꽁 얼었던 강아지 똥도 몸뚱이가 축 늘어지고 노곤해졌습니다. 껌뻑껌뻑 졸리는 눈을 억지로 뜨고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겨울을 보던 것보다 모두가 다릅니다. 예쁜 새가 날아갑니다. 곧 고무신을 신고 애들이 골목길을 뛰어갑니다. 꼴꼴꼴 삐약삐약삐약. 흘낏 돌아보니 병아리 떼를 데리고 엄마 닭이 분주히 걸어옵니다. 저건 걸어다니는 새들이구나. 강아지 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닭이 강아지 똥 곁에 와서 기웃이 들여다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걸어다니는 새님? 강아지 똥은 조금 겁이 났기 때문에 무척 공손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걸어다니는 새님이라고? 기막혀라. 이래봬도 난 8마리의 아들과 5마리의 딸을 데리고 있는 어엿한 병아리의 어머니야. 엄마 닭은 조금 화가 난 듯 그러나 점잖게 신분을 밝혔습니다. 강아지 똥은 코가 빨갛게 되어 병아리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옳지. 아이들은 역시 잘못했을 때는 곧장 용서를 받는 것이 좋아. 이렇게 엄마 닭은 지나치게 위험을 보이고는 이어서 널 들여다본 것은 행여나 우리 아기들의 점심 욕이라도 될까 싶어서 본 거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 똥은 어쩌면 소름이 꽉 끼칠 만큼 무서운 말이었지만 이내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점심으로 나를 먹어주시겠다는 거죠? 좋아요. 모두 만나게 먹어주세요. 하고는 샛노란 13마리의 병아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귀여운 아기들의 점심밥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면 기꺼이 제 몸을 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미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우리에게 아무 필요도 없어. 모두 찌꺼기뿐인걸. 그리고는 병아리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강아지 똥은 또 풀이 죽었습니다. 나는 역시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찌꺼기인가봐.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눈물이 나오고 강아지 똥은 그만 하느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하필이면 더럽고 쓸데없는 찌꺼기 똥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입니다. 봄날의 하루해가 무척 지루합니다. 느리게 그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나왔습니다. 반짝반짝 고운 불빛은 언제나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다음 날이면 역시 드높은 하늘에서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강아지 똥은 눈부시게 쳐다보다가 어느 틈에 그 별들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불빛,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더러운 똥이라도 조금도 슬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 똥은 자꾸만 울었습니다. 울면서 가슴 한 곳에다 그리운 별의 씨앗을 하나 심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몸을 치장하는 단비가 촉촉히 골목길을 젖혔습니다. 강아지 똥 바로 옆에 파란 민들레 싹이 하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내려다보고 물었습니다. 난 예쁜 꽃이 피는 민들레란다. 예쁜 꽃이라니 하늘에 별만큼 고우니? 그럼 반짝반짝 빛이 나니? 응, 샛노랗게 빛나. 강아지 똥은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어쩌면 며칠 전에 제 가슴속에 심은 별의 씨앗이 싹터 나온 것이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니? 물어놓고 얼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건 하느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햇빛을 비추시기 때문이야. 민들레는 예사로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역시 그럴 거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금방 강아지 똥의 얼굴이 또 슬프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자 민들레 싹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하고는 강아지 똥을 쳐다보며 눈을 반짝 떴습니다. 네가 거름이 되어줘야 한단다.
강아지 똥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너의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서 예쁜 꽃을 피게 하는 것은 바로 네가 하는 거야. 강아지 똥은 가슴이 울렁거려 끝까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과연 나는 별이 될 수 있구나. 그러고는 벅차오르는 기쁨에 그만 민들레 싹을 꼭 껴안아 버렸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어 별처럼 고운 꽃이 피어난다면 온몸을 녹여 내 살이 될게. 비는 사흘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온몸에 비를 맞아 잘디 잘게 부서졌습니다. 땅속으로 모두 스며들어가 민들레의 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줄기를 타고 올라와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샛노랗게 햇빛을 받고 별처럼 반짝이었습니다. 향긋한 내음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자요.